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가기술 자격증, 양장기능사,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의류기사를 소지하고 있으며 패턴과 샘플 제작 27년차 현역 활동 중인 패턴쟁이 집사입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용어 해설과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직 또는 편성이 끝난 피륙을 생지라고 하는데 이 생지가 그대로 피복 제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적어서 여러 가지 후처리를 하여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년과 표백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년은 섬유는 천연섬유뿐 아니라 인조섬유에는 본래부터 다소의 불순물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공정을 거치는 도중 불순물이 부착되어 더러워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순물을 먼저 제거해야 하는데 이 공정을 정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발호 과정입니다. 발호는 재직 시 경사에는 풀이 첨가되어 있어 재직이 끝나면 다음 염색 가공에 앞서 이 풀이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공정을 발호 공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표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표백은 정년으로 제거되지 않는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 정년 후에 이러한 색소를 화학약품을 써서 분해, 제거하는 공정을 표백이라고 합니다. 표백제와 그에 적합한 섬유 알아보겠습니다. 표백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화표백제와 환원표백제 두 가지가 있고요. 산화표백제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염소계와 과산화물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염소계, 산화표백제의 염소계 표백제는 표백분, 차염소산 나트륨, 유기염소 표백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적합한 섬유로는 셀룰로스 섬유와 비닐론이 있습니다. 또 아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하는 표백제, 염소계 표백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섬유는 아세테이트, 나일론,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비닐론 등이 있습니다. 산화표백제의 두 번째 과산화물계는요. 과산화수소, 과봉산 나트륨 등이 사용되고요. 양모, 견, 아세테이트, 나일론, 비닐론, 셀룰로스 섬유 등이 적합한 섬유입니다. 그리고 과망간산 칼륨이라고 해서요. 셀룰로스 섬유 또는 양모의 표백제로 사용됩니다. 환원 표백제는요. 아왕산, 산성 아왕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양모와 견입니다. 또 하이드로실파이드 롱갈리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양모, 견, 나일론 등의 표백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백제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염소산 나트륨은 표백제, 살균제로 사용되는 무색의 결정선 분말을 이야기하고요. 표백분은 소석회의 염소를 흡수시켜 만든 백색 분말 또는 값싼 표백제로서 무명, 펠트 제지 등의 섬유 공업 등에서 또 사용되는데 특히 제지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차염소산은 염소계 산화표백제로 하이포암소산이라고 하고요. 약한 산으로 사진의 정착제나 표백제로 사용됩니다. 하이드로셀파이드는요. 각종 유기화합물의 합성이나 베트염료의 환원제가 되는 외, 또 명주, 양모 등 동물성 섬유의 표백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염색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섬유가 자연색 그대로나 백색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착색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복 재료를 착색하는 방법을 염색이라고 하며 염색에 사용되는 색소를 염료라고 합니다. 색을 가진 물질을 색소라고 하며 염소는 크게 염료와 안료로 나뉘어집니다. 염료란 물 또는 약품에 용해되어 섬유에 염착되는 것, 그래서 넓은 뜻으론 섬유 등 착색제의 총칭으로 일컫습니다. 안료는 물 및 대부분의 유기용매에 녹지 않는 분말상의 착색제, 또 백색 또는 유색이며 전색제나 합성수지액, 아라비아 고무액 등 전색제에 섞어서 도료, 잉크, 그린 물감 등을 만들어 물체 표면에 착색하거나
고무, 합성수지 등에 직접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도자기의 유약, 화장품 등 용도가 다양합니다. 직접 염료는 선명도가 좋지 못하고 일광 및 세탁 결례도가 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직접 염료는 단점, 선명도가 좋지 못하고 일광 및 세탁 결례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세탁을 하면 물이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매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셀룰로스계 섬유를 직접 염색하는 염료를 직접 염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염이라고 하는 거는 앞 시간에 요점 정리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갔던 그런 단어인 거죠. 섬유에 물감이 잘 들지 않을 때 섬유를 특수한 약재에 담가 그 작용으로 물들이는 방법 또는 약재를 매염제, 매염 처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성염료, 직접 염료가 있었고요. 산성염료가 있습니다. 산성염료는 양모나 나일론 염색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염기성 염료에 비하여 결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산성기를 가진 수용성 염료의 총칭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산성 염료는 산에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동물성 염료에 많이 쓰입니다. 염색법의 종류로는 침연법과 나련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침연법은 양모, 혼방직물,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및 그 이외의 혼방직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침연법은 실이나 직물을 염료로 기타 조제의 용액 속에 담가서 염색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양모는 염색 과정에서 제품이 상당한 변화를 받으므로 실이 완성되기 전인 톱 상태에서 염색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것을 양모의 톱 염색이라고 합니다. 혼방직물에는 염색할 때 섬유의 종류에 따른 염색성의 차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색으로 염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색을 크로스 염색 또는 이색 염료라고 합니다. 폴리에스테르 및 그 이외의 혼방직물에는 분산 염료 또는 베트 염료로 염색할 때 서머졸 염색법이 있습니다. 직물을 염액에 침지하여 건조한 다음 서머졸 장치 내에서 180에서 220 그리고 30에서 60초 동안 처리하여 염료를 고착시킨 후 세척합니다. 염색 시간이 짧고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련법입니다. 직물의 여러 가지 모양의 무늬를 염색하는 것을 말하고요. 스크린 나련법과 롤러 나련법 및 전사 나련이 있습니다. 스크린 나련법은 무늬를 형성시켜 매운 틀의 직포 위에서 나련모를 스퀴즈로 밀어 무늬를 라인하는 형식이며 자동 스크린 나렴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고 다양성이 있는 무늬를 나타낼 수 있고 나렴모의 소비도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롤러 나렴법은 동제 롤러에 무늬를 조각하여 여기에 나렴모를 묻혀서 직포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날인 속도가 빨라서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또 전사 나렴은 분산 염료의 승화성을 이용한 것으로 특수한 종이에 분산 염료 잉크로 도안을 그려 이것을 직물 위에 놓고 갑 열 처리를 하면 분산 염료가 증발하여 직물상에서 다시 응축함으로써 무늬를 염색하는 방법입니다. 염기성 염료란 단백질 섬유, 아크릴 섬유에 잘 염착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티온 염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염기성 염료, 카티온 염료. 카티온 염료는 수용성이며 수용성 중에서도 발색 부분이 양이온이 되므로 카티온 염료라고 합니다. 다음 매연 염료입니다. 섬유에 직접 염착되지는 않으나 섬유에 금속염을 흡수시킨 다음 염색하면 금속이 염료와 배위결합을 하여 불용성 착색 화합물을 만들어 염색이 이루어집니다. 일광세탁 마찰에 결례한 특성이 있으나 염색법이 복잡하고 색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배위결합이라는 말은 어떤 원자 사이의 결합에 관여하고 있는 전자, 쌍이 한쪽 원자로부터의 공여로만 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공유결합으로 배위 공유결합, 반극성 결합,
공여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의 일종이며 모든 금속 착물을 비롯하여 금, 비금속기,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 등 많은 화합물 속에 존재합니다. 산성매염염료입니다. 산성매염염료는 산성염료와 매염염료의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매염성이 있는 산성염료, 산성염료와 매염염료의 중간적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산성염료와 같은 염색성이고 금속이온으로서 크롬을 많이 사용하므로 크롬염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성염료, 크롬염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양털의 검정, 진한 파랑, 갈색 등 짙은 색의 염색에 이용되며 내광성, 내습성이 뛰어납니다. 다음 베트염료입니다. 베트염료는 건염염료라고도 하고요. 물에 녹지 않아서 그대로는 염색성을 가지지 않지만 알카리성 환원제에 수산화나트륨을 가하여 가온하면 녹으며 섬유에 잘 염색됩니다. 셀룰로스 섬유에 적합하고 동물성 섬유에도 쓰입니다. 선명하고 햇빛이나 세탁에도 뛰어난 결례도를 보입니다. 황화염료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구조의 유기화합물을 황이나 폴리황화나트륨에 용해하여 만든 염료입니다. 황화염료의 특색은 만드는 법이 간단하고 값이 싸면서도 염색물의 내광, 세탁 결례도가 높은 점입니다. 황화염료 중에서 염색대 히드로술파이드 환원욕을 만드는 염료를 황화건염염료라고 합니다. 아조익 염료입니다. 커플링 성분의 에벌 담금제를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셀룰로스 섬유에 먼저 흡삭시키고 그 다음 아조 성분의 현색제인 디아조아 냉수 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섬유에 커플링 반응을 일으켜 불용성 아조 염료를 만드는 염료의 총칭입니다. 나프톨 염료, 아이스 염료라고도 합니다. 현색제와 에벌 담금제의 적당한 조합으로 모든 색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색도 선명하고 주로 알카리성이 좋은 셀룰로스 섬유에 사용되며 목면, 레이온용의 결례도가 우수한 중요 염료로 나렴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조익 염료는 셀룰로스 섬유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염료입니다. 섬유 등을 염색할 때 자신이 산화됨에 동시에 발색하는 염료를 이야기하고요. 산화물감이라고도 합니다. 값이 저렴하고 세탁, 산, 알칼리에 대하여 결례성이 커서 셀룰로스 섬유와 단백질 섬유에 이용됩니다. 분산염료입니다. 아세테이트 섬유의 염색을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섬유 속의 염료를 용해시켜서 염착하는 염료입니다. 반응성 염료는 세탁과 마찰 및 일광 결례도가 크고 직접 염료를 대신하여 셀룰로스 섬유에 널리 이용되며 양모, 나일론 반응성 염료로 제조됩니다. 염색 중에 섬유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고착시키는 염료의 총칭입니다. 안료 염료입니다. 모든 섬유에 적용할 수 있으나 주로 나렴에 이용되나 수지, 피막으로 접착되어 있으므로 마찰에 대해서는 내구성이 좋지 못한 게 단점입니다. 형광 염료입니다. 형광 증백제 또는 형광 포백제라고도 합니다. 염색할 때 염색 염료에 조금 넣어서 주로 선명한 염색이 되거나 더욱 희게 발염이 됩니다. 섬유 외에 합성수지나 종이, 펄프에도 사용됩니다. 일반 가공을 알아봤고요. 방축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축 가공은 셀룰로스 직물에 사용되는 샘퍼라이즈 가공이 있고요. 모직물에 사용되는 런던 슈렁크 가공이 있습니다. 셀룰로스에 사용되는 방축 가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샘퍼라이즈는 면, 마, 레이온 등의 직물의 제조 과정에서 받았던 장력이 이완되어 안정화됨에 따라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압축 처리하여 강제 수축시켜 사용 중에 수축을 방지하는 가공법을 압축 방축이라고 하며 이 방축 가공을 샘퍼라이징 가공이라고 합니다. 면,
샘퍼라이즈, 면마 레이온, 식물성이죠. 샘퍼라이즈 가공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모직물의 방측 가공입니다. 런던 슈렁크 가공이 있는데요. 모직물의 제조 과정에서 받은 신장을 이완, 수축, 안정화시켜 수축을 방지하는 가공법입니다. 그래서 모직물의 축용 방지 가공법이 런던 슈렁크입니다. 축용 방지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양모 제품은 사용 중 축용 작용에 의해 수축되고 이러한 수축을 방지하는 가공법을 이야기하고요. 양모의 스케일 일부를 염소 기타 약품으로 용해하거나 수지로 섬유를 접착하여 섬유의 이동을 막아 축용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로리레이션은 양모의 펠트성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모 제품을 표백분이나 차염소산 나트륨의 묽은 용액에 처리하는 것을 양모의 염소 처리 또는 클로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방추 및 형태 고정 가공입니다. 방추 가공은 직물 등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공으로 탄성 회복성을 향상시킨 구김 방지 가공입니다. 수지 가공에 의해서 방추성과 함께 방축 효과도 얻어집니다. 면, 마, 레이온 등 셀룰로스 섬유에 많이 사용됩니다. 방추 가공에는 듀어러블 프레스 가공이 있고요. 워시앤웨어, 시로셋 가공이 있습니다. 듀어러블 프레스 가공은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수지 가공법으로 PP 가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면, 그리고 면 혼방 제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워시앤웨어는 세탁에 의한 구김이죠. 그래서 수분 시 수축을 방지하는 성질을 직물에 주기 위해서 수지 가공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워시앤웨어이라고 합니다. 시로셋 가공은 양모의 주름 고정 가공과 같은 영구적 형태 고정 가공으로 시스틴 결합을 이용하여 영구적 형체 고정을 한 가공법을 이야기하고요. 바지나 치마의 주름, 기타의 형체를 잡아준 후에 증기나 산화제를 사용하여 주름이나 형체를 영구적으로 고정시킨 가공을 시로셋 가공이라고 합니다. 기타 가공으로는 방수 가공이 있고요. 직포의 고무 또는 합성수지 필름으로 피복하여 전혀 누수되지 않고 통기성도 없게 만드는 가공을 방수 가공이라고 합니다. 또 발수 가공은 직포를 이루고 있는 각 섬유의 표면을 소수성 물질로 피복한 것으로 직물의 표면에서 물을 튀기지만 직물 자체는 통기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소수성 식물은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성질을 소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알칼리 감량 가공이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더운 수산화 나트륨 용액으로 처리하여 직물의 유연성, 드레이프성, 촉감 등을 향상시키고 분산 염료에 대한 염색성도 좋아져서 색의 심도가 커집니다. 보통 10에서 20%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으로 80에서 100도에서 30분에서 50분간 처리하여 10에서 40%의 감량을 가져오게 합니다. 대전 방지 가공은 마찰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공으로 대전 방지를 위해서는 직물을 계면활성제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방염 가공은 난연 가공이라고도 하고 붕산염, 인산염, 암모늄염 그리고 용융 성염으로 처리하여 가열되었을 때 이들 염이 용융되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불꽃 발생을 방지하는 가공입니다. 방충 가공은 산성염료가 섬유에 대해 1.5% 정도가 첨가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방충성을 가집니다. 방충은 이제 해충 방지 가공입니다. 위생 가공입니다. 전염성 질환의 예방 그리고 미생물에 의한 섬유 제로 취어의 방지, 피복의 악취 방지 그리고 양말에서의 무좀을 예를 들어지겠고요. 그리고 유유화의 피부 보호 등이 있습니다. 수지 가공은 스펀레이온 이런 스펀레이온의 스테이블 섬유 스테이블 페이버를 스펀레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라멘트사 스테이블사가 있죠. 필라멘트사는 장섬유고 스테이블사는 단섬유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펀레이온은
필라멘트 섬유를 단섬유로 만든 거고요. 면제품에 방축성이나 방추성을 주기 위해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가공법을 이야기합니다. 에버클레이지 가공, 무명은 목면이지요. 그래서 화학섬유에 합성수지제를 처리하면 영구적인 광택을 얻을 수 있어 요철 무늬의 롤러로 압축시키는 가공을 에버클레이지 가공이라고 합니다. SR 가공은 소수성인 섬유에 친수성을 부여하는 가공으로 특징은 오염물질이 잘 부착하지 않고 제거가 쉬우며 재오염을 방지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는 가공, 그래서 유성 수성 오염 방지 가공이라고 합니다. 방오 가공은 오염물질이 잘 붙지 않게 하거나 한번 붙은 오염이 잘 떨어지지 않게 하는 가공이고요. 수성 오염 방지 가공입니다. 스카치가드, 유성 오염과 수성 오염을 막는 방호 가공법에 대한 미국의 3M사의 상품명입니다. 그리고 벌키 가공은 합성사를 건축시켜 부풀게 하고 털실과 같은 촉감이 나게 하는 가공법으로 함기성과 탄성이 우수한 점을 응용하여 편물에 이용됩니다. 울리 가공, 열가소성을 이용해서 부풀기와 유연성, 보온성을 가진 양털과 흡사한 부드러운 감촉을 주기 위한 가공법입니다. 크레이프는 곰보 효과를 표현한 것으로 꼬임이 특별히 많은 크레이프살을 사용하여 재직한 후 정련을 하면 실이 수축돼서 오그라짐에 따라 표면에 미세하게 불균형한 무늬가 생깁니다. 즉 크레이프 무늬가 생겨 직물의 표면이 평활하지 않고 오돌토돌하게 됩니다. 시어서커 가공입니다. 경사의 장력, 굵기나 꼬임이 다른 두 종류의 실을 배열하여 재직, 가공하면 수축하는 정도의 차이에 의해 경사 방향으로 오그라드는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다림질할 필요가 없고 여름용 드레스 셔츠, 파자마, 아동복, 커튼 등으로 사용됩니다. 탄화법 가공입니다. 탄화법 처리라고도 합니다. 박모사의 제조 공정에서 원료인 양털에 섞여 있는 식물성 섬유를 제거하는 법을 말하며 황산으로 식물성 잔물을 수수로 만들고 이 수술 부수어 날려보낸 다음 알칼리 용액으로 중화시켜 양털이 회수되는 회수양모법입니다. 회수양모는 탄화법 처리에서 얻어진 회수양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탁입니다. 세탁은 계면활성제라는 이제 용어 해설이겠죠. 계면활성제는 묽은 용액 속에서 계면에 흡착하여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에서 표면활성제라고도 합니다. 비누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양이온계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수용액 속에서 이온화하여 생성된 양이온 부분이 계면활성제를 나타내는 계면활성제, 살균제, 소독제, 직물 가공제, 분산제 등이 사용됩니다. 세탁 후에 사용하는 린스와도 묽은 양이온계 활성제의 이런 종류입니다.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는요. 아니온 계면활성제라고도 하고요. 세척제로서 다량으로 사용되며 세정작용이 강하며 거품을 일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는요. 분산제, 세정제, 염색조제 등 다방면에 걸친 용도가 있습니다. 친수성 교질은 물과 친수성이 강한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액체 세제란 수용액을 가리키는 화장 비누 등을 이야기합니다. 경질 세제는 성분의 알칼리성에 따라 중성에 가깝도록 한 것이 경질 합성 세제라 하며 주로 양모, 견, 기타 합성 섬유에 쓰이고 탈지성이 적고 세탁성이 우수한 세제입니다. 고형 비누는 단단하고 크기가 일정한 비누 세탁용과 세안용 등이 있습니다. 중질 세제는 보통 많이 쓰이는 합성 세제로 알칼리성이 강한 세제로 센 물과 바닷물에 안정하고 거품이 많지 않고 만들기 쉬운 용이한 이점이 있으며 가격이 비싸고 분말화가 쉽지 않아 대규모로 쓰이지는 못합니다. 문제풀이입니다.
1번 무명의 불순물 제거 방법 중 가장 적당한 것은 가 정년, 나 세탁, 다 표백, 라 형광염료. 여기서 무명의 불순물 제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순물 제거는 정년입니다. 해설에 가나 다라 용어 해설 제가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가나 다라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번 워시앤웨어 가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 제오염, 나 광택 강화, 다 산화 방지, 라 탄성 강화. 워시앤웨어는 구김 방지 가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탄성이 좋은 게 구김이 방지되는 거죠. 오염 방지, 광택 증가, 산화 방지 이런 거 계속 앞서서 설명드렸죠. 답은 라 탄성 강화 가공입니다. 3번 면, 모, 교직물에서 모섬유만을 회수하는 방법과 사용되는 약품. 그래서 1번 클로리네이션, 2 탄화법, 3번 염소와 4 사냐미, 5 묽은산 용액, 6 비눗물, 7 염소, 8 수산화 나트륨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모, 교직물에서 모섬유로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회수 약모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약품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화법이라고 하고요. 묽은산 용액이 사용됩니다. 4번 다음에서 머서라이제이션과 관계없는 것은 가 이 처리법을 거친 직물은 물감이나 매염제에 강하다. 그리고 나 이 처리법을 거친 직물은 구김살이 잘 생기지 않는다. 다 목면을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처리하는 과정이다. 라 이 처리를 거친 직물은 광택이 나서 실켓 가공이라고도 한다. 머서라이제이션 하면 제가 머서라이제이션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우리 앞에 해설에서 요점 정리해서요. 그래서 이 처리법은 구김살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의 답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 거죠. 가다라는 다 머서라이제이션 처리법을 이야기한 거고요. 나는 나 구김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머서라이제이션은 광택입니다. 5. 머서와 가공을 한 면 섬유의 형태는 가 중합도가 저하되어 섬유가 악화된다. 약화된다입니다. 그리고 나 섬유가 치밀해지며 약해진다. 다 수소 결합이 절단되며 부드러워진다. 라 꼬임이 풀리며 단면이 원형에 가까워진다. 여기 4번 해설 잘 보면 답 쉬우실 거죠. 머서와 가공에서 꼬임이 풀리며 원형에 가까워지면서 광택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광택입니다. 답은 라번입니다. 6번 면섬유에 대한 머서와 가공의 효과가 아닌 것은 또 이거 계속 4, 5번 계속 연속적인 거죠. 면섬유에 대한 머서와 가공의 효과. 면섬유, 머서와 실켓 가공이고 광택 증가예요. 그리고 흡수성도 약간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염색성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꼬임이 더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꼬임을 약간 펴주는 거죠. 펴줘서 원형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답은 다번입니다. 7번 무명 직물의 광택을 내는 처리법은 그래서 무명은 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 수지가공, 나 클로리네이션, 다 샘퍼라이징, 라 머서라이제이션. 무명 직물 광택 거는 머서라이제이션입니다. 보기 해설 가나 다라 제가 잘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머서라이제이션을 한 목면의 장점. 목면은 무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가 표면이 거칠다. 나 광택이 증가된다. 다 내화성이 커진다. 라 풀이 잘 배지 않는다. 여기에서 머서라이제이션 또 광택이 이렇게 문제가 비슷하게 막 꼬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60점 받으실 수 있죠. 60문제에서 제가 37개만 맞으면 되고요. 38개 정도는 안전하다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9. 염색성이 특수하며 물속에서 강도가 저하되고 열 가소성이 크고 가볍고 촉감이 부드러운 것은 가 구리암모니엄, 나 아세테이트, 다 비스코슬레이온, 라 테트론. 여기에서 또 해설해놨고요. 그리고 답은 나 아세테이트입니다. 촉감이 부드러운 것이죠.
10번 서로 연결이 잘못된 것은 가 워시앤웨어 구김살 방지, 나 SR 가공 방호 가공, 다 방추 가공 탄력성 증가, 라 에버글레이지 나련 부분에 열 처리를 하여 우글쭈글한 직물.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서로 연결이 잘못된 거 라번이죠. 에버글레이지, 이거 에버글레이지는 요철 무늬를 하는 거죠. 우글쭈글한 직물을 열 처리하는 거, 나련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밑에 해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에버클레이지와 가장 관계 있는 것은 가 크레이프, 나 엠버스, 다 시어서커, 라 폴리세. 해설이 조금 길게 제가 가공은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는 비중이 그만큼 많고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섬유 이제 의료 소재에서 20문제가 나오잖아. 20문제 중에서 그만큼 문제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꼭 중요하게 잘 빠지지 말고 건너뛰지 마시고 중요하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번에는 답은 엠보스입니다. 12번 에버클레이지란 또 이렇게 에버클레이지 가장 관계 깊은 거, 관계되는 거, 그리고 에버클레이지란 이렇게 문제가 계속 나오죠. 이거는 잘 나온다는 얘기겠죠. 가번 모직물의 순축과 팽창을 방지한 것, 나 목면이 구겨지는 것을 보충한 것, 다 견을 증량시킨 것, 라 합성수지 가공 처리. 그래서 에버클레이지는 답은 라 합성수지 가공 처리가 에버클레이지 설명한 거죠. 가나 다는 에버클레이지와는 좀 관계가 없는 거고요. 합성수지 가공 처리 이렇게 돼 있죠. 해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번 꼬임이 많은 실로 만들어진 직물은 가 테피터, 나 조젯, 다 게버딘, 라 플란넬. 자, 가 테피터, 조젯, 게버딘, 플란넬, 가나 다라 제가 어떤 직물인지 해설을 찾아서 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요. 답은 조젯입니다. 꼬임이 많은 실로 만들어진 직물 조젯입니다. 14번 플란넬은 양모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여 만든 것인가? 14번이죠. 가 추경성, 나 열가소성, 다 탄성, 라 흡습성. 그래서 플란넬은 어떤 직물인가 제가 또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추경성을 이용해서 플란넬 양모를 이용해서 만든 섬유이지요. 답은 가번입니다. 추경성. 15번 직물 가공에서 면직물을 수지 가공하는 이유는 가 잘 구겨지지 않는다, 나 색이 빠지지 않는다, 다 오래 간다, 라 때가 덜 묻는다. 그래서 수지 가공, 면직물의 수지 가공하는 이유. 수지 가공은 형체 고정을 위하고 면은 약간 좀 수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축도 되고 구김도 잘 가지요. 면은 물론 마섬유보다는 덜 가지만 그래서 수지 가공은 형체 고정을 위한 가공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제가 밑에 해설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잘 구겨지지 않는다. 이거 하는 이유입니다. 16번 피류계의 수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 가 샘퍼라이즈 가공, 나 스카치가드 가공, 다 방호 가공, 라 방염 가공. 그래서 가, 나, 다, 라 이 가공법에 대한 해설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서 관계가 깊은 거에서 샘퍼라이징 수축 방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물빨래를 하여도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공법은 가 방추 가공, 나 축면 가공, 다 머서라이제이션, 라 샘퍼라이즈. 그래서 여기서 답은 라 샘퍼라이즈 가공입니다. 18번 무명섬유의 샘퍼라이징을 하는 목적은 가 방호 효과, 나 방축 효과, 다 방수 효과, 라 광택 효과. 비슷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답은 찾기 쉬우시겠죠. 방축 효과입니다. 19번 방축 가공이란 무엇인가? 가 옷감에 광택이 나게 하는 가공, 나 옷감이 줄지 않도록 하는 가공, 다 직물의 털을 깎아내는 가공, 라 습기가 스며들지 않게 하는 가공. 답은 방축 가공, 옷감이 줄지 않도록 하는 가공, 나번입니다. 2번. 20번 주로 레인코트감, 스키복감, 우산감 등에 쓰이는 가공법과 관계 깊은 것. 가 대전방지 가공,
나 방염 가공, 다 방수 가공, 라 방호 가공. 이 중에서 뭐 공통점 찾아보시면 당연히 방수입니다. 레인코트, 스키, 우산, 방수지요. 답은 답번입니다. 21번 실키드와 관계 있는 가공법은 가 클로리레이션, 나 에버클레이지, 다 샘퍼라이즈, 라 머서라이제이션. 그래서 답은 실키드, 실켓이죠. 그래서 답은 라 머서라이제이션 가공입니다. 22번 오염방지 가공은 가 PP 가공에서 SR 가공, 나 SR 가공, 스카치 가드 가공, 그리고 다 샘퍼라이징 가공, 런던 슈렁크 가공, 라 워시앤에어 가공. 그래서 여기서 답은 제가 해설 가나 다라 다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답은 오염방지는 SR 가공, 스카치 가드 가공입니다. 23 PP 가공이란 워시앤웨어 가공과 가장 관계 깊은 항목 가 방수 가공, 나 분자 간 가교 형성, 다 분자 내의 배양성 양상, 라 방축 가공. 답은 분자 간 가교 형성입니다. PP와 워시앤웨어는 가장 관계 깊은 거. 네, 해설 밑에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이 부분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24번 워시앤웨어 가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 산화 방지, 나 탄성 강화, 다 재오염 방지, 라 광택 강화. 답은 탄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구김 방지 가공입니다. 25번 다음 직물의 특수 가공이 서로 옳게 연결된 것은 가 실켓 가공, 탄력성 증가 모, 나 축면 가공, 수축 방지 모, 다 런던 슈렁크 가공, 오염 방지 모, 라 방추 가공, 구김 방지 레이온. 옳게 연결된 것이죠. 여기에서 답은 라번입니다. 가, 나, 다 제가 다 밑에 해설해 놨으니까요. 뭐가 틀린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합성세제에 소량의 비누를 배합하여 거품 생성을 억제한 세제는 가 중질세제, 나 액체세제, 다 저포성 세제, 라 제포성 세제. 답은 라 비누 거품 생성 억제지요. 그래서 제포성 세제입니다. 저포성이라고 하는 건 비누 거품이 좀 작게 일어나는 걸 저포성이라고 하고요. 억제하는 건 제포성입니다. 27번 다음 중 직물 염료에 사용되는 염료가 아닌 것은 가 배트 염료, 나 직접 염료, 다 산성 염료, 라 염기성 염료. 그래서 배트 염료에 대해서 설명이 밑에 돼 있죠. 배트 염료는 건염 염료라고도 하고 물에 녹지 않으며 그대로는 염색성을 가지지 않지만 알카리성 환원제에 수산화 나트륨을 가하여 가온하면 녹으며 섬유에 잘 염색된다 해서 기타 뭐 셀룰로스 섬유에 적합하고 동물성 섬유에도 쓰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 염료에 사용되는 염료가 아니죠. 배트 염료입니다. 나, 다라는 다 직접 염료에 속합니다. 28번 나일론 염색에 쓰이는 염료는 그래서 염기성, 가염기성 염료. 그래서 염기성 염료는 단백질 섬유, 암베크릴 섬유에 잘 염착된다. 일반적으로 카티온 염료라고도 하며 발색 부분이 양이온이 되므로 카티온 염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티온 염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일론 염색에 쓰이는 염료는 가염기성 염료, 나 직접 염료에서 또 직접 염료에 대한 거 해석해놨죠. 그리고 다 산성 염료 밑에 산성 염료란 해놨고요. 라 반응성 염료에서 반응성 염료에 대한 거 해설해놨습니다. 여기서 답은 나일론 염색 산성 염료입니다. 29번 면과 많은 탄성과 레질런스가 부족하여 구김이 잘 생긴다. 이 성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가공을 하는가 해서 레질런스 부족 개선 수지 가공입니다. 그래서 가 실켓 가공, 나 수지 가공, 다 샘퍼라이즈, 라 SR 가공. 여러분들이 실켓 가공은 뭘 보고 그 다음 수지 가공, 샘퍼라이즈, SR 가공 이제 뭐 밑에 하도 해설해놔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번 다음 중 세탁의 손상이 가장 적은 것은 30번 다음 중 세탁의 손상이 가장 적은 것은 가 레이온과 폴리에스테르의 혼방 65에서 35%. 여기에서 이제 레이온과 폴리에스테르라고 했잖아요. 그 레이온이 먼저니까 65%가 레이온이란 뜻이고요. 폴리에스테르는 35%가 혼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나일론, 다 양모, 라 레이온. 해설 보면 나일론은 강도가 내구성 가장 좋은 섬유이고요. 세탁의 손상이 적고요. 이 중에서는 흡수성이 가장 적은 섬유인 거죠. 그래서 흡수성이 적은 건 세탁에 의해서 손상이 적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은 나일론입니다. 31번 세탁에 작용하는 힘이 커서 효과는 좋지만 섬유의 손상이 심한 세탁법은 가 솔로 문질러 빨기, 나 흔들어 빨기, 다 주물러 빨기, 라 비벼 빨기. 여기서는요 세탁의 작용에 힘이 커서 하고 효과는 좋지만 이렇게 손상이 심한 거 이게 비벼 빨기입니다. 면이나 마섬유 등의 염색에 주로 사용되는 염료는 가 직접 염료, 나 산성 염료, 다 분산 염료, 라 염기성 염료. 답은 직접 염료입니다. 33번 세탁의 조건들 중 세탁물의 구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 세탁물의 색상, 나 세탁액의 온도, 다 세제의 농도, 라 세제의 온도. 여기에서 답은 나 세탁액의 온도입니다. 34번 세탁으로 인한 섬유의 손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세탁 온도가 높을수록 구김살이 많이 생긴다. 나 세탁 조건보다 세탁 방법이 더 중요하다. 다 수축은 경사 방향이 많이 된다. 라 장시간 원심 탈수는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서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그래서 가번입니다. 세탁 온도가 높을수록 구김살이 많이 생긴다가 가나 다라 중에서 맞는 말입니다. 35번 손세탁으로 두들겨 빨기에 가장 적당한 옷은 가 무명, 나 모직, 다 모시, 라 견. 답은 두들겨 빠는 거 모시입니다. 다번입니다. 36번 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에 첨가되는 것이 아닌 것은 가 다가 음이온, 나 다가 양이온, 다 CMC, 라 친수성 교질. 그래서 여기에서 해설 음이온계 그리고 양이온계 친수성 교질에 대한 용어 해설해 놨고요. 답은 첨가되는 것이 아닌 거죠. 다가 양이온입니다. 37번 세탁에 의한 수축 현상에 대해 틀린 것은 가 흡습성이 작을수록 세탁에 의한 수축이 적다. 나 수축의 정도가 피륙의 각 부분에서 각각 일어난다. 다 세탁 중에 구김살은 수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라 위사 방향에 의해 경사 방향이 많이 줄어든다. 답은 틀린 거죠. 답번입니다. 세탁 중에 구김살은 수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입니다. 38번 순모로 된 제품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제는 가 액체 세제, 나 경질 세제, 다 고형 세제, 라 중질 세제. 답은 경질 세제입니다. 39번 탈수 방법과 섬유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가 눌러서 짜는 법, 견 아세테이트 레이온, 나 자연 탈락법, 합성 섬유 털스웨터, 다 비틀어 짜는 법, 편성물 면마, 라 감싸서 짜는 법, 모 합성 섬유 편성물. 여기서 바르게 연결된 거죠. 라 감싸서 짜는 법입니다. 모 합성 섬유 편성물입니다. 40번 피복에 붙기 쉬운 해로운 박테리아, 사상균 등을 살균할 수 있는 약품으로 처리하여 방취, 방부의 효과를 얻으려는 가공은 가 방충 가공, 나 위생 가공, 다 방추 가공, 라 내수 가공. 그래서 위생 가공의 목적 제가 해설해 놨습니다. 답은 나 위생 가공입니다. 41번 세탁 후 요연성 및 정전기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가 양성 계면활성제, 나 양이온 계면활성제, 다 음이온 계면활성제, 라 비온 계면활성제. 해설의 계면활성제
양이온, 음이온, 비이온 해설해놨죠?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나 양이온 계면 활성제입니다. 42번 다음은 계면 활성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가. 계면 활성제가 첨가되면 두 액체 간의 계면 장력은 더욱 커진다. 나. 계면 활성제의 친유기의 능력이 커지면 기름에 대한 친화성이 커서 유화력이 향상된다. 다. 계면을 이루고 있는 두 액체에 어떤 물질을 첨가할 때에 계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물질을 계면 활성제라고 한다. 라. 계면 활성제는 그 분자 내의 성질이 정반대인 두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서 틀린 거죠. 계면 활성제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가번입니다. 계면 활성제가 첨가되면 두 액체 간의 계면 장력은 더욱 커진다. 이게 잘못된 말이죠. 43번 다음 의류의 세탁 방법 중 잘못된 것은 가. 아세테이트는 직물을 40도 이하에서 세탁하여야 한다. 나. 신사, 숙녀복지는 드라이클리닝을 하여야 한다. 다. 셀룰로스 섬유는 산성보다는 알카리에 약하다. 라. 세탁 용수는 연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세탁 방법 중 잘못된 거죠. 여기에서 답은 답번입니다. 셀룰로스 섬유는 산성보다 알카리에 약하다. 알카리보다는 산성에 약합니다. 식물성이기 때문에 답은 답번입니다. 44번 합성섬유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백제는 가. 아염소산 나트륨, 나. 표백분, 다. 차염수산 나트륨, 라. 하이드로셀파이드. 그래서 여기서 답은 다. 차염소산 나트륨입니다. 45번 다음은 비누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가. 가수분해 되어 유리지방산을 만든다. 나. 알카리성 용액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 경수에 안정하다. 라. 원료의 공급에 제한을 받는다. 해설 밑에 해놨습니다. 해설이 좀 길지만 자세히 다 읽어봐 주시고요. 45번의 답은 틀린 거죠. 경수에 안정하다. 근데 연수에 안정하지요. 경수에는 불안정합니다. 46번 세탁 후 의복의 변형을 막기 위한 가공법. 의복의 변형이라고 했어요. 보기 이거 뭘 얘기하는 건지 하고 보시면 그냥 보기만 한번 보시면요. 가. 머서라이제이션, 나. 캘린더, 다. 샘퍼라이징, 라. SR 가공. 그래서 머서라이제이션 변형인가요? 아니죠. 광택이에요. 그리고 캘린더는 이것도 이제 캘린더는 그 다리미질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하고 나는 비슷합니다. 근데 답번의 샘퍼라이징 가공은 방축 가공이죠. 그리고 약간 옷감의 그 밑에 해설 읽어보시면 좀 오묘하게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SR 가공은 엄연하게 이제 오염 방지 가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형태의 변형 이게 중요한 거죠. 샘퍼라이징 가공입니다. 수축 방지. 그리고 머서라이제이션이나 캘린더는 비슷한 가공이에요. 광택, 뭐 다림질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죠. 47번 직물의 가공법 중에서 워시앤웨어 가공의 주된 목적은 가. 직물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나. 직물이 더러움을 덜 타게 한다. 다. 합성 직물의 정전기 발생을 막는다. 라. 직물의 구김살이 덜 가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워시앤웨어 이거는 다림질을 다림질을 안 해도 되거나 그런 가공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구김이 덜 가는 게 이제 다림질을 좀 안 하게 하는 그런 주된 목적이 되는 것. 답은 라번입니다. 48번 다음 중 의복의 방충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가. 신문지, 나. 파라디클로로벤젠, 다. 푸세한 보자기, 라. 오동나무 장농. 여기서 방추는 해충 그 좀벌레 이런 거죠. 그래서 푸세했다는 거는 풀 먹였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지 못한 거 가나라는 다 좀벌레 방지가 되는 자체인 거고요. 그리고 뭐 신문지는 습기 예방도 되고 이렇게 벌레 방지도 되죠. 답은 푸세한 보자기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49번에 명주를 가장 손쉽게 손상시키는 약품 가. 암모니아수, 나. 비누, 다. 규산나트륨, 라. 수산화나트륨. 명주는 이건 동물성이죠. 그래서 동물성은
알카리에는 약하고 산에는 강합니다.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은 강한 알칼리예요. 그래서 손상시키기 쉬운 거는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라번. 50번 가열장치가 되어 있는 금속 롤러 표면에 무늬를 조각하고 면, 볼과 같은 연질 롤러와 조합하여 직물을 통과시키면서 가열, 가압, 광택, 차에 의하여 무늬가 나타나게 하는 광내기는 가번, 롤러, 캘린더 광내기, 나 엠보싱 캘린더 광내기, 다 마찰 캘린더 광내기, 라 슈라이너 캘린더 광내기. 여기 문제에 보면 다 있어요. 그쵸? 올록볼록, 뭐, 무늬,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엠보싱 캘린더 광내기입니다. 답은. 해설에 보면 롤러, 엠보싱, 슈라이너 이렇게 해설해 놨습니다. 읽어보세요. 51번 면직물의 수축 방지 가공은 이제 요건 뭐 금방 워시앤에어 가공, 샘퍼라이징, 실켓, PP 뭘까요? 면직물 수축 방지 샘퍼라이즈입니다. 52번 염료와 안료 중 염료의 특성을 잘 설명한 것은 가 물의 불용성이다. 나 고착 시 합성수지가 필요하다. 다 섬유의 친화력이 있어 염착된다. 라 약품에 용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염료와 안료의 차이 해설에 해놨고요. 앞에 이제 요점 정리할 때 제가 요거 말씀드렸었습니다. 특성 잘 설명한 거 다 섬유의 친화력이 있어 염착된다. 요게 잘 특성을 염료와 안료의 차이 잘 해놨죠. 답은 답번입니다. 53번 다음 중 형태 유지 가공법이 아닌 것은 가 방추 가공, 나 방호 가공, 다 워시앤웨어 가공, 라 듀어러블 프레스 가공. 그래서 형태 유지 답은 방호, 방호는 오염 방지 가공입니다. 나머지는 다 형태 가공법이 형태 가공에 해당이 되는 거죠. 54번 직물의 구김을 방지하기 위한 가공은 가 방호 가공, 나 방추 가공, 다 방축 가공, 라 방염 가공. 그래서 이제 가나 다라의 가공법 이제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구김 방지 가공 방추입니다. 방오는 오염이고요. 방축은 수축이고요. 방염은 그 불연성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용융점 녹는 거 뭐 이런 거 연관 생각하시면 돼요. 구김 방지는 방추 가공 나번입니다. 55번 직물의 성능과 의복의 소비 성능이 가장 잘 연결된 것. 가 흡습성, 신미성, 그리고 나 열 전도성, 보온성, 다 염색성, 내구성, 라 내추성, 신체 방호성. 여기서 소비 성능이라고 돼 있어요. 소비 성능은 열 전도가 보온성 가장 유사한 그거지요. 다른 건 다 나머지는 다 서로 성능이 좀 다른 성질을 해놨습니다. 56번 직물의 촉감을 부드럽게 하는 공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유포 공정, 나 축용 공정, 다 포질 고정 공정, 그리고 라 방축 가공 공정. 여기에서 촉감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포 공정입니다. 유포 공정은 천의 촉감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기계나 화학적 공정으로 좀 뭐 이렇게 두드리는 공정, 뭐 이렇게 두드려서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 요런 공정을 유포 공정이라고 합니다. 57번 단백질을 함유한 얼룩 제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세제를 이용한다, 나 열탕을 이용한다, 다 효소를 이용한다, 라 얼룩 빼기 약제를 사용한다. 여기서 답은 나 열탕을 이용한다입니다. 58번 다음 가공에서 방추 가공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런던 슈렁크 가공, 나 워시앤웨어 가공, 다 DP 가공, 라 PP 가공. 여기서 답은 방추 가공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런던 슈렁크 가공입니다. 런던 슈렁크 가공은 양모의 방축 가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9번 피복 보관용 용기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가 습기나 열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일 것, 나 취급이 용이하고 무거울 것, 다 좀벌레와 같은 해충의 해를 받지 않을 것, 라 피복류를 수분시키지 않을 것. 그래서 답은
보관용으로 보관용 용기지요. 조건이 아닌 거라고 했어요. 취급이 용이하고 무거운 거 이거죠. 취급은 용이한 거 맞지만 가벼운 게 좋겠습니다. 60번 물 세탁 방법의 표시 기호가 다음과 같다. 그 뜻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물 세탁의 온도는 60도 이하로 한다. 세제의 종류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손세탁은 불가능하다. 세탁기에 의하여 세탁할 수 있다. 보기는 이 중에서 쉽겠죠. 나라는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답번에 손세탁은 불가능하다는 세탁기에 이렇게 X가 돼 있어야 되죠. 답은 답번입니다. 61번 다음 중 염소계 산화피백제에 속하는 것은 차염소산 나트륨, 아황소산 나트륨, 하이드로셀파이드, 아황산. 답은 차염소산 나트륨입니다. 62번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는 방사 후에 포르마린으로 처리하는데 그 이유는 신도의 증가, 내광성의 증가, 흡습성 증가, 내수성 및 건조 연화점의 향상. 밑에 해설 있고요. 답은 내수성 및 건조 연화점의 향상입니다. 포르말 처리 이유입니다. 63번 다음은 털 태우기와 시어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벨벳이나 코듀로이 같은 기모직물은 털 태우기 공정이 필요 없다. 잔털을 제거하면 정년 표백할 때 약재의 침투 효과가 개선되어 세정 효과가 좋아진다. 면직물은 털을 잘라 없애는 시어링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면직물에서 가는 번수의 털은 털 태우기를 하지만 거칠고 굵은 번수의 천은 시어링을 한다. 여기에서 답은 면직물은 털을 잘라 없애는 시어링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해설 보면 면직물은 털 태우기를 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라 없애는 게 아니라 털 태우기입니다. 64번 다음 중 알카리의 가장 약한 섬유는 면, 양모, 아마, 레이온. 여기에서 알카리에 약한 건 산성이겠죠. 산성. 그래서 동물성 섬유가 알카리에 약하겠죠. 그래서 답은 가장 약한 거 양모입니다. 나번. 65번 양말의 재료 선택 시 위생적 성능보다는 쾌적감을 위주로 선택한다면 다음 중 어떤 섬유의 소재가 적합한가. 그래서 여기서 쾌적감이라고 했어요. 위생성보다 쾌적감 하면 면, 양모, 아크릴, 레이온. 그래서 쾌적감 하면은 답번이죠. 이 중에서 위생적인 것보다는 쾌적감 했으니까요. 아크릴입니다. 답은 66번 다음 중 세탁의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세제의 종류, 세제의 농도, 세탁액의 온도, 세탁 기계의 종류. 여기서 답은 조건과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종류, 세제 종류, 세제 농도, 세탁액, 온도 이거 다 가까운 조건과 가까운 거죠. 근데 세탁 기계 손으로 세탁하든 어떤 세탁 기계 종류와는 조건과는 관계가 없는 거 가장 거리가 먼 거죠. 라번입니다. 67번 섬유의 곰팡이의 발생과 땀, 기타 오염에 의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소수성 합성 섬유의 흡습성을 증대시키는 가공 방법은 방충 가공, 방수 가공, 방추 가공, 위생 가공. 여기서 곰팡이 발생, 땀, 악취 이거죠. 위생 가공입니다. 답은 68번 견을 세탁할 때 경수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피해를 주는 성분. 경수하고 연수가 있죠. 그래서 경수는 그냥 시냇물, 빗물 이런 거죠. 그래서 철분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답은 답번입니다. 철분. 69번 다음 중 수축 방지 가공에 해당되는 것은 샘퍼라이징 가공, 벌키 가공, 울리 가공, 머서화 가공. 그래서 답은 수축 방지 샘퍼라이징 가공입니다. 70번 피복을 보관할 때 방법이 틀린 것은 피복 보관 용기는 가능한 밀폐된 것을 사용할 것, 방충제는 때때로 보충할 것, 방충제는 천이나 신문지로 싸서 넣을 것,
라. 방충 효과를 좋게 하려면 두 가지 약재를 한 용기에 혼합하여 넣을 것. 이거는 보너스 문제죠. 답은 틀린 겁니다. 답은 가나 다는 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요. 라번입니다. 라. 71번 무명섬유의 정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년제는, 그래서 정년제의 뜻은 정년이란 섬유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제거라고 제가 옆에다 좀 해설을 해놨습니다. 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보기 보겠습니다. 가 규산나트륨, 나 암모니아수, 다 수산화나트륨, 라 탄산수소나트륨. 그래서 답은 다 수산화나트륨입니다. 정년제는. 72번 형태 안정성, 충해, 피복지의 성능 요구도는 피복지로서 구비하여야 할 성능 중 어느 곳에 속하는가? 가 관리적인 성능, 나 감각적인 성능, 다 실용적인 성능, 라 위생상의 성능. 여기서 답은 가 관리적 성능입니다. 73번 면이나 마섬유 등의 염색에 주로 사용되는 염료는 가 직접 염료, 나 산성 염료, 다 분산 염료, 라 염기성 염료. 면이나 마 직접 염료입니다. 74번 내충성이나 내균성이 좋은 직물끼리 짝지어진 것은 가 양모, 견, 나 견 아세테이트, 다 면, 마, 라 아세테이트 나일론. 여기에서 보기에서는요, 보면 내균성, 내축성 좋은 거, 식물성이나 동물성이 아니고 합성섬유일수록 좋은 거죠. 해를 전혀 안 받죠. 답은 라번입니다. 75번 술, 그래서 포도주, 청주, 맥주 이런 것이 옷에 묻어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가 1차 뜨거운 물로 빨고 2차 처리는 붕산수로 처리한다. 나 1차 미지근한 비눗물로 처리하고 2차로 색소는 알코올로 처리한다. 다 1차 미지근한 물 비눗물로 처리하고 2차로 색소는 암모니아수로 처리한다. 라 1차 벤젠으로 처리하고 2차 미지근한 비눗물로 처리한다. 여기에서 답은 나입니다. 나 1차 미지근한 물로 처리한 다음에 2차는 색소는 알코올로 처리한다가 정답입니다. 76번 직접 염료가 용해하기 쉬운 물은 가 센물, 나 산성의 물, 다 알카리성의 물, 라 중성의 물. 그래서 여기서 용해하기 쉬운 물입니다. 알카리성의 물입니다. 직접 염료는. 직접 염료는 거의 식물성에 많이 사용합니다. 흡수성이 좋은 직물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알카리성의 물입니다. 77번 다음은 피복의 성능을 관계되는 것끼리 짝을 맞춰 놓은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가 감각적 성능, 촉감, 나 위생적 성능, 형태 안정성, 그리고 다 실용성 성능, 강도와 신도, 라 관리적 성능, 충해. 답은 나 위생적 성능, 형태 안정성입니다. 78번 의복의 위생적 성능이 아닌 것은 가 통기성, 나 흡수성, 다 방추성, 라 열 전도성. 그래서 위생적 성능이 아닌 거라고 그랬죠. 방추성입니다. 구김 방지 가공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용성에 속하는 겁니다. 79번 겉보기에 부피를 대단히 크게 만든 것으로 신축보다는 부피가 커지는 성질을 특성으로 하는 가공실은, 그래서 가 김프실, 나가 빠졌네요. 로프실, 다 벌크드실, 라 슬러브실. 그래서 답은 벌크드실입니다. 부피를 부풀게 커지게 하는 거죠. 80번 다음 중 피복의 위생적 성능에 해당하는 것은 가 보온성, 나 내마찰성, 다 내약품성, 라 방추성. 그래서 위생적 성능입니다. 이건 보기 가나다라 중에서는 가 보온성이 가장 위생적 성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보온성입니다. 답은. 자, 이상으로 염색과 가공했고요. 다음에 의류 소재에서 마지막 단원, 마지막 소단원이죠. 실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